콩 리넛 코코넛. 놀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누구든지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함께 읽고 그리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도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나는 매일같이 나의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 해주고 있다. O, X. 2번, 나는 아이에게 이왕 노는 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3번, 나는 아이에게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놀이를 내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편이다. 4번, 나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가능하면 아이에게 져주는 편이다. 네,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OX로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놀이의 반란입니다. 놀이의 반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놀이의 숨은 비밀이라고 써 있고요. EBS 다큐멘터리 화제작입니다. 이 놀이의 반란,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한번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글이겠죠. 당신도 아이와 놀아주는 척하는 부모인가? 놀이를 학습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 놀이로는 자존감과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 제가 질문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벌써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뒤에 한 군데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놀이의 효과를 바란다면 놀이에 대한 생각과 방법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 놀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담고 있는 책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파견 나온 유치원 교사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글은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 그리고 간단한 수학 풀 수 있는 아이들, 하다못해 영어까지 하는 아이들, 경쟁과 스펙을 위해서
놀이를 빼앗기고 학원으로 내몰린 아이들,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부모들 역시 자신의 아이들이 뒤처질까봐, 경쟁에 뒤처질까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이 책은 그러한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에게 놀이를 되찾아주고 돌려주고자 만들어지게 된, 쓰여지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연령별 이 놀이, 연령별 발달에 대한 놀이와 그 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놀이에 대한, 놀이를 통한 아빠의 육아법, 엄마 놀이, 아빠 놀이를 이야기해 주면서 놀이를 통한 아빠 육아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는 가짜 놀이, 진짜 놀이, 놀이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과에서는 21세기의 기업들이 놀이성이 좋은 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놀이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21세기 기업에서 왜 환영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궁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 놀이의 반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길 또 추천해 드립니다.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놀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놀이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상상력을 길러주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길러주고요. 리더십을 길러주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좌뇌, 우뇌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이를 아이들이 빼앗긴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 부족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지 않아서 ADHD나 틱장애, 학습장애들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이 문제적인 측면에서도 발달 부족을 가져오는데요. 이런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는 그 문제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발달 부족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회적인 측면, 협동심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 집단활동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이를, 그렇게 중요한 이 놀이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가 뒤처질까봐 이런 조바심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가 귀찮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놀이를 우리가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나도록 돕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책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도움받았던 것, 또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 깨달았던 것, 3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놀이는 신뢰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놀아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5년, 6년, 7년? 그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다니고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시기예요. 또래 집단을 좋아하는 시기.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6년, 7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록 바쁘고 피곤하고 또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서 나중에 아이들과의 깊은 신뢰감 가운데 사춘기가 와도 괜찮은, 아빠와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이에는 엄마 놀이, 아빠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2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엄마 놀이는 이 내면적인 부분, 감정, 정서적인 부분을 발달시켜주는 이 우뇌가 발달하는 놀이,
아빠 놀이는 이 외면적인 부분, 신체적인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 좌뇌가 발달하는 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아이가 이 우뇌와 좌뇌가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 놀이, 아빠 놀이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놀이는 엄마에게 맡기는 그런 전적인 엄마의 일이 아닙니다. 아빠들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빠가 놀아주지 않으면 이 자녀의 좌뇌가 균형 잡히게 발전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빠와의 이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아서 아이는 아빠를 점점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아빠와 거리감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 우리가 자주 보죠. 엄마 주변으로 자녀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아빠는 이 이야기 속에 껴들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거리감이 생기고 아이들도 이 아빠를 차갑게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그래서 아빠가 쓸쓸히 외로이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앉아있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어쩌면 이 아빠는 엄마보다 그만큼 더 자녀와의 놀이 시간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녀와의 추억이나 공감대 또는 신뢰가 쌓여지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와 놀아주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와 놀아줄 때 아이와의 신뢰관계가 깊이 쌓여지고 또 아이는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놀이, 아빠 놀이가 병행되어진다면 이 아이의 뇌가 균형 잡히게 잘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환영하는, 엄마를 반기는 그 소리와 아빠를 반기는 소리, 뭐가 더 큽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 나 아빠랑 잘래, 나 엄마랑 잘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랑 자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아이는 누구에게 갑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와 더 신뢰관계가 쌓였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엄마가 놀아주면 그 아이는 엄마와의 신뢰관계가 더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엄마구나, 엄마다 이럽니다. 그리고 잘 때도 나 엄마랑 자고 싶어 이럽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빠들이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빠가 그만큼 놀아주지 못하고 신뢰관계가 쌓여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빠 둘 다 환호가 크고 엄마랑도 자고 싶고 아빠랑도 자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언제든지 서슴없이 가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신뢰가 쌓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은 보통 태어났을 때 아빠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울면은 아빠예요. 제가 그렇게 잘해준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자꾸 뭘 쏟고선 이렇게 문대고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고, 또 어지럽히고 물건을 정리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꺼내서 놀면은 그 자리에 놉니다. 그럼 제가 피곤한 날은 혼을 내죠. 야, 너는 물건을 꺼냈으면 제자리에 정리를 해야지. 여기가 제자리냐?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혼을 내요. 그러면 그날은 아이가 아빠하고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이가 저한테 나 아빠 좋아 이러지 않아요. 잘 때도 나 아빠랑 잘래 이러지 않습니다. 벌써 딱 저와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그 아이와 놀아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와서 나 아빠 좋아, 아빠 좋아서 안기고 나 아빠랑 잘래 이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야, 놀이가 내가 아이에게 뭐 다른 거 잘해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놀아주는 게 아이에겐 중요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나를 신뢰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육은 놀이를 통해서 상호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육은 놀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면서 이 놀이를 아이들로부터 뺏어버린다면, 또는 내가 피곤하고 바빠서, 또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몰라서 이 놀이를 뺏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을 건강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와 그리고 애정이 쌓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이를 통해서 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요, 이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아이들과 놀아줄 때 무조건 져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 놀이라는 건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놀 때 부모님은 당연히 힘도 세고 크잖아요. 부모님에게 질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큰 사람이고 나보다 뛰어난 부모님이고 어른이니까 내가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놀이를 할 때는 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걸 유머스럽게 넘어가서 그 실패하고 지는 것도 즐겁게,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실패를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해서 아이에게 계속 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어른도 이기는 사람이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아팽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래들과 어울릴 때 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즉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아팽창은 교만한 거죠. 예. 이런 아이가 된다면 오히려 내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이가 자아팽창이 되어져서 교만해지고 다른 아이들한테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부러 아이들에게 무조건 져주는 건 하지 마십시오. 꼭 져줘야 된다면 적당히 져주고 적당히 이겨줘서 아이들 하여금 나는 어른도 이겼어, 성취감이 있겠죠. 어른을 이겼으니 성취감도 얻게 해주고, 난 졌어, 난 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런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를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그런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첫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무조건 제가 막 져줬습니다. 달리기 하면 져주고, 총싸움 하면 져주고, 카드놀이 하면 져주고, 역시 넌 잘해. 그럼 우리 아이가 나는 아빠도 이겨, 그래 넌 나도 이겨, 이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과 교제하고 어울릴 때 지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둘째, 셋째는 제가 일부러 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져주지 않아요. 제가 이깁니다. 기를 쓰고 이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요. 근데 저희 둘째는요 보드게임을 종종 하거든요. 제가 정말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데 저도 지고요, 저희 첫째도 집니다. 둘째가 보드게임을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실패를 경험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드게임이 복불복인 거,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또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거기서 자신감을 얻겠죠. 일부러 져주는 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러 계속 져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